에스콰이어 4화가 방송되었는데요. 4화에서는 석훈이 아동학대범인 최철민 사건을 수임하면서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그려졌죠. 에스콰이어 드라마는 현직 변호사가 지필한 것으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스토리 하나하나에 섬세함과 깊이가 묻어 있습니다. 4화 엔딩은 친구를 만난 석훈이 충격을 받는 장면으로 끝이 났는데요. 바로 자신의 엑스-부인이 고등학교 동창의 부인이었던 것이죠. 석훈이 놀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석훈 앞에 나타난 연하가 임신으로 배가 불러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석훈과 그는 결혼 당시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었는데요. 두 사람은 각자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석훈이 이것을 보게 되면서 발생했는데요. 퇴근하다 뜯어진 쓰레기 봉투를 우연히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예상치도 못한 임신 테스트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임신임을 알 수 있는 두 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석훈은 자신도 모르게 연하에게 임신했냐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석훈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연하와 합의했지만 내심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부인에게서 돌아온 반응은 냉랭함 그 자체였는데요. 자신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이를 낙태했던 것입니다. 당황한 석훈에게 그가 말한 단 한마디는 이거였는데요. 결혼 전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하지만 생긴 아이를 자신과 상의도 없이 낙태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석훈에게는 친정에서 며칠 지낸다고 말한 후 그 사이에 낙태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행복했던 두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인데요. 그것이 석훈이 이혼하게 된 결정적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석훈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겉으로는 냉철하고 차가워 보이던 석훈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석훈은 자신 아이도 부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4화에서 석훈이 최철민 사건을 수임한 것도 그것 때문이죠. 아동학대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부인은 왜 윤석훈 몰래 아기를 낙태한 것일까요? 결혼 전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당장은 석훈이 반대하고 서운해할 수 있지만 충분히 합의를 거쳐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아이가 진짜 윤석훈 아이는 맞는 걸까요? 어쩌면 석훈 몰래 아이를 지운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 아이 친부가 따로 있는 것이죠. 바로 현재 남편인 정원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바람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쩌다 하룻밤 보낸 것이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석훈 몰래 지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혼 후에 두 사람은 본격적인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물론 원주는 오해하지 말라며 자신들은 이혼 후 2년 후에 만난 거라고 말했지만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과거에는 아이를 싫어해 낙태까지 한 연하가 현재는 임신을 했다니 누가 봐도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4화에서 석훈이 최철민 아동학대건을 수임하자 주위에서는 의아해했는데요. 석훈이 절대 수임하지 않는 사건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그리고 동물학대 사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변호를 하지 않는 그였기 때문이죠. 어쏘 변호사인 진우는 최철민이 학대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미디어에 노출된 이미지로 보아서는 세상 스윗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미지 마케팅이 제대로 성공한 것입니다. 최철민은 윤석훈을 찝어서 이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자신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서 완벽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 선택에 엄청난 실수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석훈은 그의 말대로 가정부를 불러 서약서에 사인을 하게 만드는데요. 가정부가 범죄 이력이 있는 것과 횡령 혐의 등을 토대로 그를 압박한 것이죠. 아동학대니 뭐니 하면서 떠들어대면 감옥에 쳐넣겠다는 것이 석훈의 말이었습니다. 석훈의 카리스마에 놀란 가정부는 결국 각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효민은 석훈에게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그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사정없이 쏟아내죠. 약한 사람은 괴롭히고 힘 있는 사람의 뒷배가 되어주기로 했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석훈이 무반응을 보이자 효민은 점점 강한 감정을 드러내는데요. 자신이 최철민을 신고하겠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석훈은 경찰에 신고하면 그들이 다 해결해 줄 것 같냐며 무혐의로 처분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말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건 고작 사진뿐이라고 말하는데요. 의사를 집에 들이고 가정부에게 범죄 혐의를 씌워 쫓아내는 치밀한 사람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특히나 코모펀드에 들어간 대부분의 돈은 최고 권력층 돈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그 정도 일로는 최철민에게 그 어떤 위해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돈을 세탁해주고 합법적으로 불려주는 놈이 최철민이라고 강조하죠. 결론은 자신 딸을 학대했다고 해서 절대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석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철민을 밟아줄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그의 자금줄을 뒤지는 것이었죠. 석훈은 효민에게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요. 심지어 그의 사무실에는 금융팀이 바쁘게 드나들고 있었죠. 그러다 사무실에 며칠 동안 출근도 하지 않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효민입니다. 무섭기만 한 상사에서 내면에 숨겨진 따뜻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효민인데요. 이제 이혼남의 아이도 없는 걸 알았으니 가까워지는 일만 남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석훈도 자신도 모르게 자꾸 효민이 신경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를 낸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다시 돌아와 너한테 화낸 거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느낄 수 있죠. 최철민은 석훈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누군가 자신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집에 경찰까지 찾아왔다며 당장 와줄 것을 얘기하는데요. 놀란 석훈은 효민을 데리고 최철민 집으로 향하죠. 그런데 옷장 안에 숨어있는 아이 모습은 정말 처참함 그 자체였는데요. 또다시 경찰이 찾아올 수 있으니 안전한 곳에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내겠다며 현장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죠. 이미 석훈은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듯 보이는데요. 의사까지 섭외한 석훈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장기에서 출혈이 있어 위험하다는 의사 말을 듣고 분노하는 석훈인데요. 다행히도 석훈 덕분에 아이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깨어난 것으로 보이죠. 흥분한 석훈은 최철민을 찾아가 죽지 않을 정도로 패주는데요. 이 급박한 상황에 최철민 뒤를 봐주던 조폭 출신 사업가가 등장합니다. 이 상황을 알 리 없는 최철민은 구세주라도 되듯 반갑게 웃음을 찢는데요. 하지만 그가 나타난 건 석훈과의 거래 때문이었죠. 최철민이 뒤에서 자신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가 석훈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석훈은 최철민이 빼돌린 돈을 모두 찾아주는 조건으로 최철민에 대한 응징을 부탁했는데요. 그는 석훈이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을 거라며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석훈이 원한 건 단 하나였는데요. 바로 법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보다 더 무서운 눈눈이로 정의 실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최철민은 그들에게 끌려가 딸에게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당하는데요. 죽도록 패놓고 의사를 불러와 약을 발라주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안겨줬습니다. 아이가 수술받고 있다는 소식에 가정부가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알고 보니 최철민과의 서약서에 도장 찍던 날 석훈이 그를 찾아갔던 것이죠. 어설프게 최철민을 건드리면 인영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최철민에 대한 정보를 취합했던 것이죠. 우리 사회에 이런 정의 실현하는 변호사가 많으면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석훈과 효민이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